지금 또 건물들이 설계돼서 지어지고 있고요. 음, 예를 들면 제임스 터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임스 터렐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. 파빌리언도 같이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장누벨 건축가가 또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또 이 예술 작품을 시설을 갖다가 볼 수 있게끔 구조물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 음,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갔었을 때 뭐 그런 행사도 하더라고요. 포르쉐가 여기서 행사를 개최를 해서 포르쉐 그 992, 911 새로 나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시승 행사 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어, 여기서부터 운전을 해서 어디로 가는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어,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떤 기회가 그런 이벤트를 찾아서 하면은 또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제가 머무르었었던 데는 값이 조금 많이 나가는 데였었는데 지금 거기보다 조금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짓고 있다고 들었어요. 제가 음, 갔을 때 그거를 설계를 하고 기초를 다지고 있었던 뭐 설계라고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앞으로 한 2, 3년 뒤에는 우리나라처럼 건물을 빡빡 지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,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저렴한 숙소가 이제 또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또 그것을 기다렸다가 기회가 된다면은 가보시는 것도 정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엑스프로방스에서 정말 뭐 한 시간 정도,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엑스프로방스에서 또 모나코까지가 뭐 한 두세 시간이면 가지 않나 알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모나코도 한번 가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모나코도 가보시고 그 신혼여행으로 음,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. 들어요. 그러니까 저는 파리로 전, 들어와서 음, 이 아래쪽에 이제 뭐 보르도나 아니면 그쪽으로 와이너리 투어를 한번 하고 액상프로방스로 와서 여길 들렸다가 마지막에 이제 모나코에 가서 거기는 또 이제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음,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쇼핑하는 곳이는 그러니까 뭐 신혼여행 이후에 쇼핑을 하고 음, 싶고 쇼핑을 하고 돌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. 굉장히 럭셔리한 네. 신혼여행이지만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거니까 뭐 그니까요. 굳이 쇼핑을 안 한다라도 그러한 문화를 경험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다른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. 그런 음. 생각이 네요. 사실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이 비트라였는데 저도 이제 비트라를 갔을 때 재밌는 건축물도 많고 재밌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건 느꼈지만 그 공간이 주는 기분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았어요, 솔직히. 그냥 음, 뭔가 넓은 평야에 진짜 좋은 건물들이 딱딱딱딱 놓여져 있는 느낌? 근데 저한테 그런 경험을 처음 준 곳은 전 나오시마였거든요. 진짜 음, 그렇게 뭔가 파빌리온과 예술품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어서 한 지역, 큰 지역을 이렇게 군집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에어리어는 저는 처음으로 느낀 게 나오시마였는데, 그때 나오시마에서 저도 처음 갔을 때는 나오시마에서 머물지 않고 뭐 밖에서 배 타고 들어갔다가 당일로 배 타고 나오고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무조건 베네스에 한번 묵자. 그래서 이제 베네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그레이드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나눠져 있으니까 좀 저렴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걸 선택하고 좀 더 프라이빗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프라이빗한 걸 하고 음, 그때마다 또 경험도 다르니까요. 근데 확실히 머무니까 머물 때 경험이 다르더라고요. 방금 그렇죠. 홍관지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뭐 아침에 그 조깅을 한다든지 아침에 해가 네, 뜰 때의 느낌이라든지 해가 질 때의 네, 느낌이라든지 저녁 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여행객들이 머물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경험이다 보니까 그렇죠. 여기는 진짜 그런 걸 한번 좀 경험해 보고 싶네요. 평소에 조깅을 안 해도 이런 데 음. 가서는 하죠. 하게 된다. 평소에 아침을 안 먹어도 여기서는 이런 아침을 데서 조직을 커피와 먹어야 아니, 네. 보면서 또 네, 하나 느낀 게 지난번에 현관장님이 그 피노 아르노 회장님의 얘기를 할 때도 네,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뭔가 이 건축을 예술품으로 보고 수집하는 유럽의 부호들 사이에서 안도다다오의 위상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느 음, 정도인지 그게 진짜 다시 한번 좀 놀랍게 다가오는 왜 음, 그렇게 엄청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? 물론 교과서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배운 얘기로는 유럽에서 해왔던 건축과는 다르게 뭔가 차경이라든가 자연 위에 놓여지는 그런 동양적 발상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
좋아한다. 이렇게 배운 것 같긴 한데, 진짜 엄청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유럽 사람들이. 음, 내가 느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도상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전문가가 돼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건축가는 전문가지. 근데 그 전문가 중에서 이런 자연을 갖고 수공간을 갖고 빛을 갖고 미술품을 너무나도 잘 건축화시킬 수 있는 그 전문가는 안도상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독보적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트 컬렉터들이 좀 그런 미술관을 지은다고 했을 때 선택지가 뭐 한 네다섯 명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안도상이 항상 들어가고 음. 이 시작의 전은 방금 잔디 아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럽인들이 좀 아시아에 뭐 일본 건축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시작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의 부류에서는 그냥 전문가가 돼 있는 것 같아. 너무나도 구성이. 미술관을 하게 됐을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제 많다 보니까 공조, 공기의 흐름, 아니면 빛의 양, 뭐 물을 어떻게 사용하 이런 게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데 안도상은 그 뭔가 다 있어 저기 잘 돼 있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트 컬렉트들이 선택하는 건축가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. 근데 여기 건물들 보면은 다 미술관 내지는 뮤지엄으로서는 좀 안 좋아요. 끝판왕의 건축가들이 다 그러네요. 계신 거잖아요. 아, 예, 그쵸, 안도나다뿐만이 그쵸, 아니라 예, 그쵸, 예, 뽕비도 하신 로저스 씨도 그렇고 렌조 피아노는 사실 그쵸, 서양계의 예, 미술관을 했다 하면은 렌조 피아노를 찾아가야 그쵸, 되는 거니까 최고죠. 렌조 피아노는 오히려 막 마다하고 기다려야 되는 건축가잖아요. 네. 노먼 포스터 경만 오시면은 이제 거의 그리고 완성될 것 같은 치퍼필드가 여기 와서 또 네, 줌터라든지 네, 줌터 오셔야 예. 되고 아 근데 마이너리 다 있죠. 계속 네, 늘어날 네, 것 같아요 여기는 네, 또. 네,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다다다오상이 그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된다. 그것도 있지만 그 일본의 저력이지 않나 싶어요. 음, 사실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보여줄까 했었었거든요. 같은 디벨로퍼인데 이제 모나코에 있는 거기도 호텔인데 호텔 짓는데 14년이 걸렸어요. 야, 근데 정말 완벽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향을 갖다가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디테일도 장난이 아니거든요.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? 음. 그 라는 질문. 건물을 14년 동안 네, 없죠, 짓질 없죠. 않겠죠. 네네. 예, 네. 우리 근데 호텔 같은 건물이면 그렇게 절대 안 하죠. 네, 네. 근데 이제 그 어느 주제랑 저는 연관을 시키고 싶었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프리츠커 수상자가 나올 수 있을까? 음, 굳이 프리츠커 아니가 아니라 하더라도 AIA 상을 받는다던가 해외에서 나가서 어떤 수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건축가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음, 저번에 좀 주제가 무거웠던 것도 있고, 그래서 이번에는 좀, 예, 행복한 쪽으로 가고 싶어서 이쪽 주제를 했는데, 사실 그쪽 생각이 되게 많기는 했었어요. 일본만 하더라도 젊은 건축가, 뭐 중견 건축가, 시니어 건축가들이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들이 굉장히 많아요. 사회적 구조라던가, 건물의 규모 자체라던가, 뭐 구획이 나눠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너무나도 다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유희진 교수님 말씀하셨나? 아파트 하나 들어가면은 건축가 1,400명이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에 음, 날아가는 거잖아요. 예, 사실 아파트 단지를 갖다가 하나의 구성을 한다면은 그게 열 개의 타워가 있다면 열 개가 사실 다 달라도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다 같아야 되는 거고 다 획일적이어야 되는 거고 심지어 그 안에 인테리어조차도 다 같아야 되는 거고 벽 구조기 때문에 그 유닛마다 다른 구성이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끝났고 관공서는 관공서 관업무만 제대로 하는 그런 건축가들이 딱 있고 홈페를 통해서 신진 건축가를 갖다가 한다거나 그런 기회는 전혀 있지도 않고 음, 사실 헤르조그 드므론도 첫 번째 건물 보면은 기차역 기계실 건물 설계에서 꼼페에서 당선돼서 유명해진 거거든요. 우리나라엔 그런 기회가 있나? 그런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가? 막 그런 질문들을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. 그리고 음, 나서
남아있는 파이는 이제 유명한 회사들, 뭐 삼성, 뭐 LG, 뭐 이런 큰 회사들인데 거기에 사옥들은 전부 다 해외 건축가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음. 아모레 퍼시픽 전부 다. 어느 누가 우리나라 건축가가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카페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? 네, 그나마 요즘에 뭐 매스 스터디즈라든지 시스템 랩이 이제 큰 그런 네. 오피스 건물도 하고 있긴 오피스 건물 한데, 하고 있긴 하죠. 네, 네, 저도 방금 홍간지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 들으면서 느낀 건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온 건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 휴가에 이 네, 구독자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었다. 그러니까 첫 네, 번째고요. 이제 두 번째로 방금 이야기하신 그 프리츠커라든지 한국 건축 발전, 우리나라 건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일본 건축이랑 좀 비교를 한다면 저도 되게 동의를 하고 느끼는데 공감을 하는데요. 일본의 그 젊은 건축가들한테 기회가 주어졌던 시발점은 저는 인구 감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도 인구가 증가할 때 이제 1970년, 80년대 때 이제 아파트를 엄청 대단지로 막 짓기 시작을 했었어요. 그러다가 인구 감소를 얘네가 느끼니까 그때부터 아파트 대단지 필요 없다. 주거가 남아 돌아. 그래서 그때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다시 돌아간 게 이제 주택 생산이 이제 들어가고 도심지 중심에만 이제 타워 맨션을 짓는 방법으로 가면서 젊은 건축가뿐만 아니라 건축가들한테 기회가 오는 방향으로 됐는데 이 문화가 과연 한국에서도 이제 인구 감소가 일어날 테고 비슷한 양상이 올 텐데 똑같이 일어날까? 라는 궁금증은 생겨요. 왜냐면 확실히 일본 사람들은 주거에 대한 생각이 재산보다는 삶의 거처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라는 것은 내 재산으로서 남아지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재산을 포기하고 내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까? 라는 의문은 항상 아직도 생기고 그게 많아진다면 분명히 한국에도 건축가들한테 많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, 방금. 잔디 아빠 오늘 어땠어?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진짜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게 제가 2017년도에 신혼여행을 아, 유럽을 돌다가 아까 지도 보니까 그 오늘 라코스테 바로 밑에 마르세유를 갔거든요, 제가. 아, 그래서 조금 마음만 먹었으면은 조금 올라갔으면은 생각해 볼 그러니까. 수도 있었을 곳인데 그래서 사람은 이제 견문이 넓어야 좋은 것도 찾아다닐 수 있구나 싶기도 했고 언제 갔었어요? 신혼여행? 17년도요. 예, 17년. 어, 딱 오픈할 때니까 그때 오픈 안 아, 그래요? 했었다고 생각합시다. 예. 아, 다음 내년에. 다음 신혼여행? 다음 신혼여행? 다음 다음 여행 때? 신혼여행은 안 되지. 잠깐만. 아, 다음 여행 때 리마인드 신혼여행 리마인드 리마인드 신혼여행. 신혼. 예. 그때는 꼭 갈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이번에 홍관장님 여행 간다고 한 말씀대로 건 어디로 가? 미안. 이번엔 제주도에 가. 아, 제주도로 가? 제주도 갈 거야. 이번 달 말에 잠깐 갔다 오고. 그리고 아까 홍관지 형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도 이제 약간은 이런 인식이 생겨서 그런 곳들이 생긴 것 같아요. 약간 그 자본을 가진 기업가나 그룹들이 이제 그 공간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네. 아직까지는 그게 이렇게 막 한국 건축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대중에 자유롭게 개방이 된 데는 사실 생각나는 게 뭐 사유원 그렇죠. 그리고 저기 어디지? 뮤지엄 산 이 정도? 근데 그것도 음, 어쨌든 메인은 다 이제 안도다다오라던가 뭐지? 시작? 시자 음. 같은 외국에 걸출한 건축가들의 작품이고 그리고 그렇죠. 내가 아는 것 중에는 그 마인 빌리지라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알로에 마임이라는 화장품 음, 기업인데 거기에 이제 회장님이 건축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여주일 거야 아마 여주에 마인 빌리지라고 그 단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조경도 그 전에 얘기했던 정영선 조경가가 조경을 하시고 그리고 안도다다오 건물이 두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거기도 있어. 있어? 채플 그것도 있고 여기가 유명해진 거는 드라마에 그 되게 돈 많고 잘생긴 주인공들의 시크릿 집으로 가든 아니야? 맞아 맞아 그치, 시크릿 현빈집 가든 집. 예, 아, 마인. 오스카집 어, 어.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있는 큰 약간 빌리지야. 음,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평소에 사람들이 그냥 잘 들어가서 관람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어. 그렇기도 하고
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안도 건축 정도만 이제 건축가가 소개가 돼 있고 나머지는 꽤 괜찮고 이쁜 건물인데도 그냥 공간에 대해서만 얘기가 돼 있고 건축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이 음, 공간을 향유하려는 그런 의도는 이제 많이 좀 나타나지만 좀 더 이제 그걸 이제 건축가의 작품으로서 보는 문화는 조금 더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. 뭔가 계속 안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안도상이 일본 건축을 뭐 대표하지 당연히 음. 대표하는데 최근에 이제 후미히코 마키가 별세하고 근데 후미히코 마키가 95세였거든. 근데 마키가 2세대 건축가였거든. 젊은 그 모던 건축가 중에 이제 단계 gen조가 1세대고 근데 마키보다 김수근 선생이 더 늦게 태어나셨더라고. 그러니까 나는 음, 사실 김수근 선생이 더 먼저 태어나신 줄 알았는데 활동을 더 먼저 한 줄 알았는데 저 후미코마키는 95세 때까지 건축을 하면서 야, 이 사람은 정말 거의 한 10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 일본 건축을 많이 이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도는 사실 일본 건축에서는 4세대거든. 이제 어,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가 상당히 많고 지금 준야 이시가미를 우리가 6세대 건축가로 보고 이제 내 나이 때 되는 친구들이 이제 7세대 정도로 현대 건축가로 이제 구분을 짓는데 우리나라도 더 뭔가 발전하는 방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근데 젊은 건축가들은 너무 잘하니까 우리나라도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됐네. 아까 건댕이 얘기대로 이제는 조금 주거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어서 그 많은 파이가 여러 건축가들한테 뿌려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? 그리고 오늘 여기 라코스테 보면서 좀 미술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모르는 작품들도 많아가지고. 부르주아의 저 거미 작품 같은 거는 웬만한 꼼페 그 투시도에는 다 그치. 들어가 있잖아. 그러니까 정말 너무 유명하지. 난 사실 요즘에는 올라포를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 올라포가 되게 그런 유리라든지 빛으로 너무 재밌게 생각하지도 못한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곳이 있네요. 꼭 네. 한번 가봐야겠습니다, 진짜. 네. 이런 건축주하고 한번 일해보는 게 아, 꿈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네. 내가 저, 알고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상대방도 좋아해주고 그런 사람을 건축주로 만났을 때 음, 그리고 심지어 저에게 왔을 때도 내가 어떤 공간과 내가 표현하는 거를 알고서 와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빌드업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네요. 그러니까요. 저는 이거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프랑스의 저력인 건지 프랑스 음, 사람들의 문화 수준인 건지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두 건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롱샴하고 롱샴 그 웰컴 센터라고 해야 하나요? 음, 네, 롱샴 건물이 위에 우뚝 서 있는데 렌조 페이ano가 그 주변에 건프대 시설을 짓는데 땅속으로 묻었잖아요. 롱샴이 음, 돋보일 수 있게끔. 음, 그렇게 서로를 갖다 존중하면서 그거의 가치를 알고 그거를 갖다가 더 최대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화가 있는 건축이 저는 샤또 라코스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었거든요. 음,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주변 경관과 해치지 않으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동선, 그 일꾼과 사람들과의 동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 얘기는 못했지만 저희가 다니는 동선하고 여기서 저희를 도와줘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동선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거든요. 음, 음, 그런 것들도 참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한 건축이구나, 공간이구나. 이건 사실 그냥 건축물이라고 보기에는 한 단지를 갖다 개발을 한 거잖아요. 그 마스터 플랜에서부터도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민할 때 물론 당연히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윤이 창출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있지는 않았다. 음, 그것이 참 부러웠고요. 음, 그리고 어떤 건축주가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스타일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
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고민을 한 공간이었고,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았구나. 시간을 많이 써서 그 공간을 갖다가 했구나라는 게 느껴질 수 있었던 곳이었었어요. 음,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, 아파트 1년 만에 짓는 것이 아닌 이 지역에 얼마 전에 그 후지산 뭐 앞에 있었나요? 예, 예. 네, 후지산 앞에 일본의 그 마천루가 하나 올라갔는데 그래요? 네, 몰랐어요. 그 길이 후지산이 잘 보이는 길이었었대요. 오, 그래서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그 건물을 부신다고 합니다. 예, 기사 오, 봤어요. 네, 맞아, 맞아. 네, 예. 근데 그거는 그럴 만해요. 네. 그러니까, 후지산은 진짜. 일본 네, 사람들한테 그 정도의 네, 영향력이 있는 네. 곳이고, 그러니까,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 얘기 많이 했어요. 아니, 이거를 근데 이런 거 지을 때 주민 합의를 네,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. 네,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지으려고 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오히려 되게 의아스러웠던 네, 네. 기사였어요. 일본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건축물이 재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물들로 채워질 수 있는 음.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네, 홍간진 님이 너무나도 재밌는 장소를 네, 소개해 줘가지고 아, 한번 가봅시다, 여기는. 인생에 있어서 이 정도 되는 곳을 한번 경험해 봐야지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소였고요. 꼭 한번 여기는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네, 온산공론 오늘 이 라코스테 건축물을 네, 좋게 수집하는 건축주 편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. 혹시 관심 있는 건축 이야기라든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것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이 한디 아빠, 홍간지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안녕.